팟캐스트 40중기. 사춘님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40중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이에요. 이게 누군가요? 너무 반갑습니다. 되게 설레네요. 이게 또 오랜만에 오니까. 심장이 목소리가 기분 벌렁벌렁 좋다. 설렙니다. 네, 이것만 목소리 들으니까. 그니까. 네, 남자 느낌 여러분. 받다가 이것만 오니까 너무 좋아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몸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쉬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회복하고 다시 돌아오니까 너무 기분 좋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여건반 팬들이 많아가지고 저희 지난해 계속 듣고 있었겠지만 사연 들어온 것마다 여건반을 계속 언급해주고 계세요, 지금 다들. 제가 다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연 남겨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마음의 수첩에 적었어요. 감사해요. 이것만이 저희 팟캐스트 우두머리죠. 사실상. 우두머리는 뭡니까? 내란의 우두머리도 아니고 우두머리란 단어 지금 예민해요. 그러니까 우두머리는 무조건 안 좋은 뜻인가? 요즘 약간 예민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마음의 수첩에 담아놨다니까 벌써 시작하는 이 말 자체가 벌써 약간 좀 품격이 있어진 것 같아요, 우리. 오케이. 진짜. 네. 누구나 쓸 수 없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근황을 묻기에는 요즘에 너무 큰일이 있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이 얘기를 할 건데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근데 이제 하기 전에 저희 소중한 사연 댓글 보내주신 분들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연바님이 첫 번째 댓글 읽어주시죠. 연우랑 흰둥이랑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늘 연우 때처럼 출근길에 듣다가 제갈량에서 빵 터지고 또 굴국밥 부분에서 감동받았네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우랑 흰둥이님 감사합니다. 제갈량에서 빵 터졌어 진짜. 근데 송기타가 오늘 참 송기타가 아쉽게도 여건반이 들어오고 오늘 송기타가 좀 시간이 안 돼서 못 들어왔는데요. 네. 송기타가 있으니까 이렇게 빵빵 터지는 게 있더라고 항상. 그렇지. 있죠. 저는 이 사연 보고 다시 듣다가 제갈량에서 진짜 빵 터지더라고 나를 가지고. 네. 양배추도 괜찮았는데 그거 좀 묻혔네. 네. 예. 제갈량의 임팩트가 너무 컸어요. 네. 너무 컸죠. 네. 굴국밥 부분에서 감동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항상 많이 들어주시고 보내주시는 소중한 사촌님이고요. 그 다음에 김드럼님이 다음 사연 읽어주시죠. 네. 아이디가 리사 A이신 것 같죠? LISAA _A. 제목 오프닝부터 설레이는 하트. 그리고 감사하게도 별을 5개나 꽉 채워주셨습니다. 네. 아직은 40대는 아니지만 내일 모레 40인 14년 차 비서입니다. 출퇴근하면서 이런저런 팟캐스트를 즐겨 듣는데 40춘기는 첫 에피소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저번에 잠깐 휴식기를 가지셨을 때 언제 컴백하시나 기다리느라 힘들었어요. 항상 들으면서 애정 가득한 리뷰를 남기고 싶었는데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말이죠. 요즘에 느껴지는 건 사운드가 초반보다 매우 좋아진 느낌이에요. 저희가 마이크 바꿔서 오늘 김드럼 근데 마이크가 혹시 네, 좀 먼가요? 우리 마이크 쓰고 있나요? 괜찮나요? 네. 네, 지금 쓰고 있는데 또 에코 그게 또 다시 꺼져가지고 희한하네요. 저희 서건반님이 신의 편집을 해주셔가지고. 그쵸.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바꿔가지고 좀 좋아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저희가 아마추어다 보니까 저희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마이크가 안 좋고 이래가지고 다들 소리가 달랐어요. 맞아요. 그 이후에 좀 마이크를 통일하고 이래서 지금도 똑같지는 않은데. 네. 맞습니다. 아무튼 네. 저게 다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네. 계속하면은 귀에 팍팍 꽂히는 다정다감한 목소리 너무 좋아요. 요즘 여건반님이 빠지셔서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지만 돌아왔어요. 예이. 동네 오빠들 수다 떠는 거 몰래 듣는 것 같고 여전히 재밌어요. 그나저나 저는 요즘에 나이를 먹으며 뭔가 노잼 시기가 온 것 같은데 주변에서 나이 먹어서 그렇다고 재밌는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고 하는데
다들 이런 시기를 겪어보셨는지,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궁금해요. 앞으로도 쭉 오래오래 같이 수다 떨어주세요. 행복한 연말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사 감사합니다. A님, 감사합니다. 야. 여건반 빈자리가, 여건반에 언급 안 하시는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여건반 없어요. 빈자리를 언급하는데, 없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동네 오빠들 수다 떠는 거 몰래 듣는 것 같고 여전히 재밌다고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컨셉 괜찮은 것 같아. 동네 오빠들 컨셉. 많이 남자들끼리만 할 때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나이 좀 있는 오빠들. 술자리에서 옆자리 수다 듣는 거 되게 재밌잖아요. 재밌죠. 네. 옆 테이블에서 수다 듣는 거, 엿듣는 거. 약간 그런 기분이 약간 재밌죠. 네. 좋다. 네. 리사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뭔가 노잼 시기가 온 것 같은데, 뭔가 재밌는 걸 찾아야 된다고 하는데, 다들 이런 시기를 겪어보셨는지,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이거에 대해서 뭐 한마디 할 수 있는 멤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아야. 함께 가야 해요. 저희가 네. 노잼 시기 극복하려고 이거 한 거 아닌가요? 팟캐스트. 그러니까, 오. 그렇죠. 맞아요. 그런 그러네.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맞아요. 저는 그런 것도 핵심을 있어요가 아니라 짚어주시네. 진짜 맞아요. 그냥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고. 저희는 어제 회사에서 이제 연말 파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연말 파티가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젊은 후배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얼마나 재밌는 게 없으면 이걸 계속 기다리고 있냐 이렇게. 그런 파티 근데 한국에는 근데 난 진짜 기다렸거든 이거를. 난 한국에는 정말 없어가지고 기다렸어.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없잖아. 파티 같은 거. 우리나라는 그냥 회식 하죠. 회식. 그게 그거구나. 송년회 회식. 네. 맞아요. 송년회 그러니까. 회식을 기다리는 회사원들이 있나요? 저는 회사를 안 다녀가지고.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저도 한국에서는 그런 걸 기다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개념이 다르죠. 저희 파티는 좀 괜찮아서 근데 뭐 어쨌든 저는 제 생각이고 약간 주변에 측은한 시선을 좀 받고 했는데 노잼이지 뭐 그 노잼이긴 한데 그래서 뭐라도 찾으려고 좀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전에 운동 얘기도 하고 뭐도 하고 뭐 맞아. 예. 맞아. 한국에서는 연말에 어떤 그런 방송 대상들, 뭐 시상식들 이런 게 좀 몰려 있죠. 그런 거 것들도 보는 재미가 네. 좀 있는데 약간 나이가 드니까 그것도 재미가 예전만큼은 되게 많이 아니죠, 사라진 것 같은 게 왜냐면 거의 대부분 이제 아이돌 분들이 나와가지고 무대를 꾸며주시는데 즐겨보는 지상파 드라마도 없어지고 이제는 OTT 맞아요. 드라마 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즐겨보는 맞아. 드라마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덕질하는 아이돌도 없다 보니까 사실 찾아볼 재미가 조금 없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시상식도 이제 그 핑계고 이런 거 봐야 인기 들어올 것 같은데. 그게 재밌지. 맞아요. 또 핑계고 재밌습니다. 컨텐츠별. 추천드려요.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결론은 뭐 당연히 시기를 겪고 있고 이겨내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 계속 찾아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뭐 팟캐스트 하는 것처럼 뭐 아니면 좀 공부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각자 다를 거예요. 아마 찾는 거는 뭐 운동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아무튼 뭔가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야 그냥 일하는 생활에만 매몰되지 않고 좀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연 감사드리고요. 오프닝부터 설레이라고 그래가지고 서건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도 우리 오프닝 송을 들으면은 기분이 좋아지거든. 진짜. 네. 근데 맞아요. 제가 근데 이 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홍보를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다시 해보세요. 포이트리에 네가 4시에 온다면.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어. 맞아. 너무 좋아. 들어주세요. 네. 진짜. 네가 4시에 온다면. 옥상 달빛 피처링. 네. 아주 훌륭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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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우리 좋아요. 팟캐스트를 위해서 만든 건 줄 알았거든 이거를. 근데 그냥 보니까 그냥 원래 자기 곡을 그냥 팟캐스트를 만약에 위해서 만들었으면 쓰신 이거 거죠. 퀄리티가 안 좋았을 거예요. 되게. 안 좋았을 거야. 되게 날림이었을 텐데. 다행이다. 그럴 순 없으니까 또. 차라리 이게 낫죠. 아무튼 오프닝 저도 좋아요. 이거 들으면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 우리 오프닝. 네네. 잘했습니다. 맞아. 네, 이렇게 저희 사연과 댓글 읽어드렸고요. 저희가 또 하나 들어왔는데 이제 좀 긴 사연이라서 이제 다음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트로로 저희가 이제 근황 얘기를 하면서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저희가 지난번 녹음하고 이번 녹음하기까지 나라에 너무 큰 일이 있어가지고 뭐 비상 계엄부터 탄핵 가결까지 지금 저희 녹음 사이에 일어났어요. 아이고.
한 네. 달은 된 것 같아요. 기분상, 체감상. 그러니까 진짜 오래된 것 진짜 같아요. 오래된 것 같아. 그동안 뭐 다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가 잠깐 뭐 이거를 가지고 이제 뭐 저희가 40대 중반이지만 이번 생에 탄핵은 우리도 처음이야 뭐 이런 걸로 이제 하나를 할까 하다가 그거 조금 너무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번 에피소드는 처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김에 관련된 이제 주제를 한번 잡아봤어요. 먼저 이제 한번 소감이랄까? 아니면 이번 사태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부터 시작을 하면은 이거는 어쨌든 저처럼 평소에 정치에 큰 관심이 없던 이런 사람들을 정치화 시킨 것 같아요. 이 일이. 예전에 이제 뭐 박근혜 탄핵 때도 약간 그런 일이 있었지만 또 그것도 이제 잊어버리고 지났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이렇게 넋놓고 있다가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구나, 뭐 이런, 다시 정치화가 되는 그런, 면에서는 뭐 긍정적인 면도 뭐 약간은 있지 않나. 그러기엔 너무 좀 타격이 크지만, 뭐 이런 생각을 일단 해봤습니다. 그래도 네. 계엄령이 미국에까지 가지는 않았잖아요. 여건반이나 저는 직접 피해자입니다. 아주. 저희는 처단당할 뻔했어요. 네. 실제로 저는 그 작업실에서 밤에 작업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와이프한테 전화 와가지고 뭐 하냐고 빨리 와야 된다고 해서 왜 이렇게 계엄령 떨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뉴스가 다 약간 그 거짓말 기현실적이죠. 딥페이크 기현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는 길에 진짜. 편의점 들어서 라면 한 봉다리 사왔어요. 그러니까 그날 편의점 매출이 300%가 올랐대요. 네. 발빠른 민족입니다. 그러면 하겠다 진짜. 저희는 아침이었으니까 저는 아침에 이제 저는 일 시작하고 있는데 지인분이 막 뭐라고 카톡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막 유통 막 이상하다고 써놔가지고 난 이분이 평소에 이렇게 막 정치적인 이야기를 나한테 막 아침부터 기대를 할 정도 그런 느낌은 아닌데 갑자기 그래서 제가 뭐 뉴스를 안 봤습니다. 무슨 일이죠?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황당했어. 그래서 돌았나 막 이랬어요, 진짜. 근데 대부분의 첫 번째 감정은 되게 비현실적이다라는 감정이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화도 나고 했지만 처음에 딱 그 소식을 접했을 때는 이게 맞나?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지? 약간 되게 비현실적으로 들렸던 게 느꼈는데 이제 그분이 그 계엄령을 쫙 읽으셨잖아요. 네. 뭐 하면서 뭐 처단한다 뭐 이런 되게 평소에 듣기 힘든 단어의 나열로 점철된 그 포고문을 들으면서 이게 거짓말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진짜구나라는 게 되게 와닿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정치에 관심이 사실 좀 있어가지고 이 중에 좀 있는 편인데 매불쇼도 자주 듣거든요. 저 매일 듣거든요. 근데 특히 요즘에는 이제 저도 요새 그걸 많이 듣긴 들어요. 양드라미 좋아하는 거 그거 뭐 그 시네마 지옥도 좋아하고 재밌어서 듣는데 요 최근에는 이제 더 많이 듣는 게 지금 약간 안 그래도 지금 그 윤석열이 지금 끌려나가기 직전이었어 사실 원래는 어떻게 탄핵을 하나가 되게 관건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이슈로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사실. 그래서 처음 보면서 약간 너무 당황했는데 이번엔 확실히 물러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이게 빨리 진행되게 만든 거죠. 네. 자기 발등을 찍은 거죠. 어떻게 보면. 안 그래도 그 뭐 명태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거의 직전이어가지고 나라가 되게 힘들었는데 물론 이제 더 힘들어졌긴 했지만 빨리 나갈 수 있는 계기는 됐다 이런 느낌. 아무튼 이미 많은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제 탄핵이 한번 무산되고 탄핵 가결까지 됐는데 저가 보는 또 재밌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인상적인 거는 그러니까 한국이 확실히 이런 한국 같은 민족이라고 뭐라고 해야 되나 한국 같은 국민이 되게 흔치 않은 게 이렇게 막 정치적으로 다 각성이 돼 있고 이걸 하나의 뭐 축제처럼 막 즐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특이한 것 같아. 이런 나라는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시위라고 하면은 폭력이 시위나 뭐 이렇게 막 지금처럼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즐기면서 같이 사람들이 평화롭게 즐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거의 유일한 것 같고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막 정치적으로 각성돼 있고 막 이런 사회 부조리를 위해서 막 일어나고 막 이러지 않는 나라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오히려 이제 그래서 다른 축제 같은 게 더 활발하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을 통해서 국민들이 어떤 그런 걸 푸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회 모순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아니면 뭐 어떤 활락 산업이라든가 뭐 이런 게 완전히 풀려 있어 그런 쪽으로 푼다든가 뭔가 어쨌든 사회의 어떤 그런 압력은 풀려야 되는데 한국은 되게 특이하게 이게 그냥 정치적으로 바로 풀려.
막 이런 식으로 다들 나와가지고 광장에 나와서 다 하는데 그걸 즐겁게 즐기면서 푸는 되게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제가 뭐 한국 사람이지만 무슨 남일 보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진짜 특이하고 멋있는 것 같아요. 약간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시민의 힘으로 역사를 바꿔온 그렇죠. 선례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바꿀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다들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상황을 그런 식으로 약간 그 현장에서 보면은 그 진짜 온갖 되게 신기한 깃발도 진짜 많은 거. 그거 재밌던데 진짜. 해악의 민족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깃발도 깃발이고 그 아이돌 야광봉들이 이제 전 아이돌들의 야광봉들이 다 출연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시 만난 세계가 이제 그러니까 완전 다만세 장난 아니에요. 그 노래가 이런 식으로 쓰일 줄은 진짜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민중가요화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 저는 그게 사실 데뷔곡이잖아요. 데뷔곡이죠. 1차 탄핵 거기 때는 나갔었어요. 여의도 갔었는데. 갔어요. 가셨었어요. 2차 때는 안 가고, 네, 몸도 안 좋고 못 가고. 왠지 근데 저는 느낌에 1차는 안 될 것 같고 2차는 될 것 같아서 사실 안 갔어요. 힘 좀 더 실어주려는 느낌. 분위기가 2차에는 될 것 같긴 했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뭐,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에서 이거 의미를 되게 높이 사잖아요. 왜냐면 이제 민주주의의 최선두에 있는 나라가 미국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뭐 그 중에 하나인데, 민주주의라는 게 되게 이제 힘들다는 거를 이제 몸소 보여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되게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건 좋은데, 이걸 연달아 몇 번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것도 사실 마냥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저번에 박근혜 때도 그때 얼마나 그때도 저 촛불 집회 2번인가 나갔었거든요. 2번 나갔는데. 네네네. 네. 나가 보면 이 고생을 이제 물론 이제 즐겁게 하는 건 참 좋은데 그게 뭐 즐거워서 즐겁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렇죠. 탄핵이라는 이런 큰 일을 뭐 이렇게 빠른 기간 안에 2번이나 하는 것도 정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계속 일어나면 안 될 것 같고 잘 풀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저희가 느끼는 거가 이제 비현실적인 거 처음에 저희 그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희 가까이 있는 회사에 있는 외국인 매니지먼트나 아니면은 동료가 이제 와가지고 뭐 물어봐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쵸. 이거 진짜 남한에서 일어난 일 맞냐고. 본인들이 알고 있는 남한은 이제 이런 계엄령을 이렇게 선포하는 나라가 아닌데 이거 도대체 맞냐. 그래서 이게 꽤 큰 망신이었고. 맞아요. 네, 그리고 반장 선거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저희가 스스로 리마인드를 해야 되고, 물론 투표일에는 좀 된 것 같아요. 맞아. 네, 우리나라 공휴일이죠. 선거일이. 공휴일이에요, 공휴일. 네, 그때 좀 이제 투표들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안 했던 그 표들이 사실상 했다면 좀 반장 선거를 잘하지 않았었나. 그리고 그러니까 진짜, 저는 맞아. 사실은 저는 그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탄핵 반대거든요. 이번에 있어서. 그러니까 왜 반대냐면 그 탄핵이라는 절차 자체가 너무 고귀해. 너무 고귀하게 내려오는 거야. 그냥 당장 끌어내려. 어떻게 해야지. 아니 총 왜 들고 이렇게 들어가. 고급스럽게 하는 끌어내. 거야. 위험한 왜 못 끌어내냐며. 정말. 근데 저도 절차를 지켜야죠. 하여튼 같은 마음인데 어차피 구속 당해도 이게 옥중에서도 할 수 있다면서요. 그게. 그러니까 탄핵 아니면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구속을 옥중에서 뭘 한다는 얘기죠? 옥중에 본인의 업무. 대통령직을 옥중 결재를 할 수 있다고. 진짜. 오 마이 갓. 그러니까 탄핵이 유일한 법적으로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가장 방법. 즉각적이고 유일한 방법인 거지. 그렇죠. 진짜요. 저는 그것마저도 너무 고귀한 그 스텝다운 절차도 아깝다.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탄핵 반대했습니다. 아니 엄청난 국가적인 경제 손실이긴 하죠. 이렇게 지금 2년에 한 번씩. 정말 진짜 망신이고 다들 놀랬고 저희도 최근에 핀란드 저희 친하게 지내는 이제 핀란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저희 멘토 같은 분인데 최근에 한국 방문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방문해서 와서 재밌게 놀고 막 해서 이제 제가 추천한 데 다 갔다 오시고 해서 막 신나게 얘기했는데 바로 이게 터진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약간 놀라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김드림 얘기한 것처럼 진짜 많이 놀래고 좀 이 나라가 이런 줄은 몰랐는데 아직도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면서 다들 물어보고 부모님 괜찮냐고 막 물어보고 이렇게. 근데 오히려 그 세이프티 관련돼서는 외국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걱정하고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또 그냥 맞아요, 일상은 맞아요.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예, 막 예. 밤에 막 난리 치다가 그 다음날 아침엔 또 다들 미싱은 돌아가니까 막 출근하러 예. 떠나고 막 이렇게 다 일하러 갔는데 예, 오히려 예, 저도 콜 들어가고 이러면 해외에서 너 지금 예. 세이프한 거야? 막 다들 너무 네.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네. 생각나냐면은 옛날에 한국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고 안전하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거기 전쟁 중이잖아. 거기 괜찮아? 막 이런 질문 한단 말이야. 그럼 옛날에 맞아. 한 진짜 15년 전에 그런 얘기 들으면 아, 왜 한국을 몰라주지? 막 우리는 그런 나라 아닌데 막 이런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그런 게 없어졌어. 근데 다시 그게 일어나니까 기분이 진짜 그렇더라고. 막 지난 그치. 15년 이상을 개선된 건데 그거를 한 번에 그 작자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게. 근데 어쨌든 뭐 이제 앞으로 또 봐야 되겠지만은 잘 국민들이 어쨌든 잘 이거를 좀 수습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긍정적인 면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번에 뭐 제가 쭉 찾아보니까 그 브래드 셔먼 의원인가 그분이 네. 원래 진안파고 엄청 이제 그 우리나라가 바로 해제했을 때 대단하다고 막 이제 그러니까 사고 친 거는 진짜 미친 놈인데 바로 수습한 국민들이 대단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의 최선두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이제 미국이 가장 큰 그거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도 내가 봤을 때 그거를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트럼프 정부도 있고 해서 그런 그치. 일들에 대해서 자기들도 그 두려움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한국에서 이제 어떤 그 영감을 줬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브래드 셔먼 의원이. 근데 이제 그 영감이란 게 제가 봤을 때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국회의원들이 대처하는지에 대한 영감도 있는데 트럼프도 영감을 받을까 봐 걱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근데 아니 근데 너무 웃긴 게 얘기해서, 트럼프가 취임할 때마다 우리나라는 탄핵 상태였대. 너무 웃기지 않아? 아, 그렇구나. 근데 한국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항상 국민들은 되게 훌륭하게 잘 막아요. 국민들이 다 지키고 그 지도층이 다 엉망이야. 항상 우리 한국 역사 똑같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거 보면은 지도층은 정말 형편없고 막 도망가고 막 그러는데 국민들이 지키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뭐 건강 유튜버나 뭐 이런 분들도 이제 전에 뭐 노화 뭐 저속 노화 뭐 일하는 그 정의원 뭐 교수님 뭐 이런 분들도 이제 비디오를 해가지고 술이 어떻게 이제 사람의 뇌 그 기능을 마비시키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 다양한 면에서 그걸 비판하는 게 되게 수준 높은 비판이라고 느꼈고 그리고 나서 미국을 보면은 트럼프가 아무리 막 미친 소리 하고 이래도 트럼프는 술을 입에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지도층이 확실히 좀 이게 차이가 있구나. 똑같이 막 약간 아무리 막 막장이라고 이렇게 막 할 만한 건 아니구나. 제가 트럼프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윤석열보다는 낫죠. 네. 그니까 내 말이 그 말이니까 국민의 수준은 한국이 되게 높은데 이렇게 지도층이 진짜.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뭐 전 박근혜 때도 문제였죠. 이번 윤석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진짜 꼴통이고 그다음에 그 히틀러 플러스 약간 전두환 플러스 그런 게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캐릭터인 것 같아.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저도 놀랐던 게 저는 윤석열 씨가 좀 구린 아저씨라고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 진짜 구리네. 정말 구리다라고는 생각했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또라이고 이렇게 위험한 인물인지는 몰랐다는 거야. 나는 이 정도인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 보는 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어. 네. 그 탄핵이 일어나고 나서 방송에 나오면 온갖 막 교수님들, 정치평론가들, 전 국회의원님들 다 모여갖고 한 하루 정도는 도대체 왜 했을까?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이게 논리의 프로세스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 나와가지고 왜 어떤 정신적으로 문제가 왜 어떤 건지 막 이런 걸 분석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 본 눈,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뭐 그 국민의힘 그 사람들 포함해서 자기들도 이 정도인 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그 좋은 정치인은 일단 정치인, 그 다음에 좀 이제 그거 얘기만 하면 너무 그러니까 우리 주변인이나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성까지 이게 넘어가가지고 사람 보는 눈에 대해서 이게 좋은 정치인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지, 뭘 봐야 되나, 과연 뭘 봐야지 저런 사람을 걸러내고 좀 그럴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 사람들, 주변에 두는 사람들, 주변에 두고 싶은 사람들, 뭐 이런 뭐 딱히 두고 싶지 않은 이런 사람들을 이제 보는 눈이 나이가 들면서 사람 보는 눈이 좋아졌는지, 뭐 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뭐 이성을 보는 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뭐 이런 토픽으로 나아가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제 주제를 잡아왔습니다.
먼저 그래서 좋은 정치인을 구별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뭘 봐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 근데 사실 이 얘기는 저는 원래 관심이 되게 많아가지고. 네. 근데 요즘 사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저는 사실 되게 우울해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누구 하나 뭐 정치인이 좋은 사람 보고 안 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되게 조직적이고 구조적이고 뿌리가 아주 깊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사실 뽑은 사람이 잘못이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이제 유시민 그분 얘기 잘 듣는데 이제 네네네. 예전에 몰랐냐, 왜 윤석열이 초대 왕자 적고 왔을 때 몰랐냐. 갑자기 다들 지금 모든 사람들 반성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래요. 오이디푸스 지나 보면은 마지막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 눈을 찌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말이 맞는 게, 그러니까 지금도 국힘들이 이제 국힘에서 계속 그러고 나오는 게 지지자들이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네. 반대 의견으로. 그러니까 윤석열을 냅둬야 되고 보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말을 하면 사실 되게 우울한 얘기고, 근데 이제 이 주제에 맞게 그나마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좀 그래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검사 이런 사람들이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엘리트층들이 정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제 이번에는 검사가 대통령이 된 거고 검찰이 지금 나라를 좌지우지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검찰이 네. 윤석열이 왜 그렇게 됐느냐. 원래 약간 이상한 사람인데, 그 유시민 그분도 얘기했지만 그런 높은 자리에 가면은 본색이 더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원래 안 그래도 아나무인인 사람인데 검사일 때 우리나라에서 검사 누가 건드립니까? 아무도 못 건드리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특정 직종을 이제 다 나쁘다고 하면 좀 위험하니까. 아니야. 위험하지가 않고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이건 이 얘기하면 이 중간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사실은 중립을 지킬 수 없는 거고, 이 얘기를 하면 저도 왜 너무 받아가지고. 근데 사실 대부분 다 그래요. 대부분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검사를 하는 건 오케이. 근데 대통령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내 얘기는. 그러니까 아나무인이라고 이제 그런 거를 위주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특징을, 너무 권력이 세서 뭐 아나무인이거나 뭐 이런 정도의 그런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어떨까요? 그렇죠. 근데 하여튼 윤석열 같은 사람들은 되게 독특한 캐릭터고 이번에 되게 큰 사고를 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예전에는 따지면 군인, 지금 따지면 검사. 그러니까 그렇지. 왜냐하면 이제 그런 직종들은 늘 평생을 이제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특히 뭐 때려잡는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를 쪽에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지, 보죠. 그러니까 직업적이든 구조적이든 사람을 이렇게 통제하고 막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예, 그런 파워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을 뭐라고 적절한 동사가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렇게 통제를 하던 그런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위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나무인이라는 그 키워드가 있었던 것처럼. 네. 그쵸. 저는 100% 동의하고요. 약간 비슷하게, 이 분업화 사회에서 본인들이 20, 30년 직업군에 있었으면, 좀 거기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괜히 뜬금없이 커리어 체인지를,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말아먹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분들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사람마다 전문성이 있는데, 그거를 좀 더, 좋은데 써먹었으면 좋겠고. 김드럼 지금 말씀 맞는 게,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그러니까 또 하나 또 포인트인 게, 예를 들어 정치인을 뽑아야 된다고 그러면, 정치하던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게, 윤석열은 이번에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정치를 한 번도 안 하고 대통령이 된 유일한 사람이에요. 네. 다른 사람들은 국회의원이라도 한번 하고, 뭐라도 한번 했는데, 시장도 하고, 이명박 같은 경우도. 근데 나는 그거는 약간 좀 위험한 것 같아. 왜냐면 그러면 정치 신인이 탄생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정치 신인하고 아예 한 번도 안 한 사람하고는 다르죠. 네. 신인은 되게 전문적인 직업이니까, 나름대로. 네. 언젠가는 신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엔 그냥 갑자기 체인지하자마자 그냥 최고의 권력에 앉은 거잖아요. 그건 좀 아무 과정도 없었잖아. 윤석열이 특히 문제인 건 제가 봤을 때 이제 우리 그 반대편, 그러니까 민주당 쪽 사람들 말을 안 듣는 건 원래 안 들으니까 오케이인데, 지금 이번에 사실 사고가 터진 이유는 뭐냐면 자기 당 사람들 얘기도 안 들어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민주당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한동훈을 죽이려고 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그거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이제 좀 그러니까 뭔가 일반적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 그만큼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정치에서 그 타협이란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네, 그쵸. 네, 그거는 하나 그럴 수 있는. 너무 경험 없는 사람은 바로 앉힌 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그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치인을 뽑을 때, 그 사람의 지난 인생은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말을 하는 것도, 저는 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이제 딴 얘기인데, 네. 일단 지나간 인생, 그러니까 그분도 그분이고 이제 그분 배우자의 어떤 지나온 네네네. 인생, 전에 뭐 논문 표절에 뭐 이런 걸 봤을 때, 그래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너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죠. 뭘 지키고 막 이런 정당하게 어떤 절차를 하고 이런 거를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뭐든지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인생을 살아온 거잖아요. 그게 검사라는 직업입니다. 제가 봤을 때. 검사라는 직업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검사 직업은 좀 그만 이제 진짜로. 아니 검사하는 분들도 다 그렇죠. 모르겠어요. 당연히 그런 생각으로 한 사람은 아니니까 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인생을 살아왔으면 그걸 잘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쵸. 그 사람이 지난 인생을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는 그것도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자기가 어떤 정치인이면 이제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걸 명확하게 이제 표시를 자기 생각으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거를 얼버무리거나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왜 이런 정책을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한국이 되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명확한 이제 말 같은 걸 좀 듣고 그래야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식으로 이제 나라를 이끌어가겠다 이런 거에 대한 확실한 그게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정치인들이 좀 많아서 저는 그런 정치인을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얼버무리고 그냥 하하 이렇게 넘어가고 뭐 그런 거 정도가 생각이 나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라는 게 자기 욕망을 투영하는 거기 때문에 왕자 보고도 뽑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겠죠. 뭐. 근데 그거는 뭐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할 말이 없어. 네, 할 말이 이게 없어. 참 어려워요. 그 왕자를 보고 나서 저 사람 또라이 약간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걸만 보고는 이 정도인지 몰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정치 지형을 또 계속 설명드리자면 제가 이제 저희 분당 판교 지역 살잖아요. 근데 이번에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이 안철수인가 김은혜인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보수당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TK랑 우리나라 지형이 TK가 이제 강력하게 그 보수당이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굉장히 강력하죠. PK만 해도 좀 덜한데 그래도 이번에 넘어갔고 근데 이제 수도권은 그래도 좀 덜한데 이게 좀 이제 보수적인 지역들 이제 예를 들면 좀 잘 사는 지역들 강남 지역이나 이제 분당 판교 지역인데 그 저는 개인적으로 지나가다 이제 보는 수많은 시민들이 이제 있는데 다 이제 정상적인데 왜 그때 그 당시 그 선택을 했을까? 그거는 뭐 뻔하죠. 자기 욕심이 예를 들면 뭐 부동산 같은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 눈을 찌르란 말이 맞는 게 그 사람이는 아까 양들어 말씀대로 이미 이상한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 사실. 그다음에 부인도 너무 이상해. 다 아는데 그래도 찍어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니까 이거는 뭐 그거는 제가 보수당을 찍은 사람들이 뭐 부동산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기네 이익을 보고 찍었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이미 내는 결정을 하고 했어 이미. 그거는 어떤 그냥 성향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해. 그러니까 내가 왜 저거를 찍는지에 대해서 본인도 자기 말로 잘 설명 못하지만 어쨌든 그냥 잠재의식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잠재의식이 어떤 보수 쪽이 더 편안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가는 것 같거든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또 이제 이재명 씨라는 사람도 너무 많아가지고 하여튼 조국 사태도 있었고 그분도 사실 뭐 이렇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참 쉽지 않네. 이게 진짜 좋은 정치인을 구별하는 방법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걸러낼 수 있는지가 정말 어려워요. 걸러낼 수 있는 게 쉬웠다면은 걸러냈겠지. 근데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됐겠죠. 뭘 봐야 되나 진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사람을 걸러내기 위해서 뭘 봐야 될까요? 무속에 지나치게 집착한 사람을 걸러내야 되나? 박근혜 때도 그렇고. 그것도 좋은 포인트긴 하죠. 그러니까 그냥 이상하다고 넘길 게 아니라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걸러야 되나 봐. 너무 왜 찝찝하면 찍으면 안 돼.
찝찝함 찍으면 안 돼. 콜! 근데 찝찝하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저는 최근에 진짜, 이 자랑은 아니지만, 한 20년 정도? 20년 너무 길다. 지난 10년간 투표를 안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찍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특히 이제 차악을 선택하는 과정이라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그럼 최악이 뽑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네. 그러니 앞으로 투표해주세요. 네. 투표해주셔야 됩니다. 차악을 선택을 해야 되는군요. 네. 차악보다 좀 나은 선택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약간 다른 얘기지만, 한국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수준이 높지가 않아,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그거 뭐라고 해야 되나? 정치라는 것도 하나의 직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뭐 의사, 뭐 판검사, 뭐 이렇게, 판검사 약간 의미가, 어쨌든, 뭐 비즈니스나 뭐 이런 데로 가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정말 훌륭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게, 그건 뭐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은 그래도 한국보다는 좀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정치를 공부도 하고 하는 그쪽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의 문제점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다른 나라는 정치를 어떻게 시작해요? 그 커리어를? 우리나라는 정치를 커리어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본인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다가 지금 현재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구미에 맞는 사람들을 픽앤추즈하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들이 계속 모이는 거지. 딴 나라도 그런가? 근데 이제 전문적으로 정치를 시작한 사람들 이런 경우 있겠죠. 예를 들면 뭐 노무현 대통령이 있으면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그 보좌관으로 시작해서 정치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애초 시작을 그렇게 정치 보좌관으로 시작하는 게 약간 길겠죠.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School of Government School 같은 게 있잖아요. 이제 정책 팔러시 하는 쪽, 그런 쪽에서 이제 배우고, 그러니까 정책을 어떻게 짜야 되는가 이런 거 이제 과학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배우고, 뭐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더 체계적으로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뭐 공부도 그쪽으로 하고, 그래서 팔러시 띵크탱크나 뭐 이런 것도 많고, 이제 그런 쪽에서 한국에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한국에서 무슨 정책대학원 이러면은 약간 나이 많으신 분들 와서 막 노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미국에는 정책 대학원에서 젊은 친구들이 와서 뭐 정책을 보고, 심지어 그러니까 많이 심각하게 공부도 하고, 좀 그렇게 이제 유입이 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서, 이제 약간 기반이 좀 탄탄하다고 할까? 그런 어떤 정책을 할 때 아무 그냥 생각 없이 막 하는 게 아니라 논리를 가지고 막 이런 게 좀, 그런 게 좀 다른 점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그러니까 교수들이나 엘리트들이 하는 정치랑 특히 지도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정치 수준이 좀 별로라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건 아닌 게,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도 신흥국이기 때문에 예전에 너무 독립국이었고 엄청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만큼 된 게 제가 봤을 때 좋은 지도자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특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김대중이라든지 노무현 같은 분들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아까 양들은 말씀하신 대로 그 과거의 그 행적이라든지 말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지금 저는 원래 노무현 워낙 좋아해가지고 이제 요새 뜨기를 봤는데 너무 달라요,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너무 늘 항상 이제 뭐 민중 속에 있다고 그래야 되나, 서민들 사이에서 이제 정치를 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이론적으로 배우는 거는 그건 이제 굳이 말하자면 행정적인 어떤 그런 분들이 뭐 하는 거지, 지도자들이 하는 거랑 또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네, 김대중 같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애초에 이제 그 제야에서 계속 정치를 해왔던 분들이니까, 시민 사회 속에서 그런 분들이 국민들 마음을 더 잘 알기 때문에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정치인을 어떻게 구별하는가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더 이상 뭐 여러 정답이 없어서 너무 어려워요. 어쨌든 뭐 지금까지 얘기한 것도만 해도 이제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네. 지나간 인생을 봐야 되고, 네,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봐야 되고, 네, 투표는 우리가 이제 차악을 뽑는 거니까 아무래도 해야 한다. 어쨌든 반드시. 차악이라고 해도 이제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웬만하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정치적으로 우리도 좀 각성이 돼야 되고, 뭐 그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말로 이제 명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좀 체계적으로 정책을 하는 뭐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 정도 얘기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제 일반적으로 가서 나이가 들면서 일반적으로 사람 보는 눈이 나아졌나 이런 얘기를 해볼 건데, 주변 사람들 보는 눈이 좀 나아진 것 같은지, 주변에 이제 어떤 사람을 두고 어떤 사람을 안 두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어떻게 좀 나아진 것 같습니까? 사람 보는 눈이? 나아졌다기보다는 약간 기준이 생겨서 뭐라 그래야 되지? 옛날에는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도 노력을 해봤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느낌이란 게 오잖아요. 사람 말하는 거나 네네. 아니면 행동하는 태도를 보면 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나랑은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이게 보이면 사실 나랑 안 맞을 것 같은 사람이랑 가까워지려는 노력은 확실히 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 좋지 않은 경험들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동감합니다. 좀 일찍 딱 이제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게 되는 것 곁에 같아요. 둘 사람과 이제 그냥 포기해서 택하기가 다르게 된다. 그것도 저도 맞는데 저도 그렇기도 한데 약간 또 반대되는 저는 약간 항상 균형 잡힌 뭐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그런지 약간 반대로도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는 어떤 사람의 이제 어떤 모습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봐. 그분은 저 사람은 안 되겠네. 이러고 이제 말았던 적도 있는데 요즘에는 그냥 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안 좋은 모습을 봤다고 해서 그 사람 그래도 뭐 이 사람이 이 면에서는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은 뭐 다른 환경에서 또 다른 상황에서는 나랑 뭐 잘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사람을 아예 놓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그런 저는 좀 경향이 생겼어요. 그 좋은 점을 봐도 이 사람 너무 멋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 최고야. 뭐 이렇게 되지도 않고 어떤 안 좋은 점을 봐도 저 사람 상종 못한 사람이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곁에 두고 그냥 보는 거죠. 아니, 어떤 관계든 뭐 불지르지 않으면서 이 사람이 정말 싫고 별로였지만은 또 나중에 다시 또 만나면은 잘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면에서는 협력을 할 수도 있고 다시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좀 더 그냥 그렇게 두는 저는 그렇게도 된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이 사람을 보는 거에 있어서 그 개인적인 환경과 아니면은 이제 일이 결부된 환경에서의 선택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여건방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는 100% 동감하는 기준은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기준이고 양드럼께서 말씀하신 거는 일이 결부됐으면은 어차피 손절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은 그 중에서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거죠. 네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환경에서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긴 한데 그게 굉장히 큰 기준이고 저도 개인적인 거에는 여건반 말씀에 굉장히 가면 갈수록 좀 공감이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20대였다 그랬는데 개인적으로 누군가 새로 알게 됐는데 뭐 누구의 지인이고 그래서 가끔씩은 이제 좀 밉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친구니까 아니면 그래도 뭐 이러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같이 가려고 해봤는데 지금은 그거를 할 노력이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은 지금은 그 주위에 있는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소중한 지인들과의 1분 1시간도 너무 소중한데 그거 언제까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은 지금은 진짜 가까이에 계신 분들 만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그냥 노력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맞아요. 그러네요. 좋은 그거네. 그 개인적인 관계냐, 그 업무적으로 만난 관계냐, 그거에 대해서 다를 수도 있고, 또는 뭐 계속 어쩔 수 없이 반복적으로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관계인지, 아니면 그게 아닌지, 뭐 그거에 따라서도 사실 친구나 뭐 지인은 사실 안 보면 그만인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 그죠? 네네네.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네요. 서건반은 뭐 사람 보는 눈이 낮은 것 같습니까? 예전보다? 저도 다 두 분 한 얘기에 다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방금 마지막에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같이 가야 되는 경우가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치. 준성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얘기 너무 돌려서 미안한데 그런 경우가 문제야. 그런 경우가 맞아. 이거 어쩔 수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지. 아니 같이 갈 필요 없잖아요. 지금 뭐 탄핵 아니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양들 말대로 투표를 안 했다고 쳐봐서요. 그러면 어차피 난 누구도 싫고 해서 했는데 이게 도저히 이게 같이 갈 수 없는 상태로 됐을 때 그런 관계가 예를 들면 좀 있죠. 뭐 부부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은 그럴 때가 진짜 정말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너무 안 맞을 때 이걸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경우가 지금 같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경우. 네, 그거를 이제 서로 타협 자체가 안 되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나 이런 게 참 고민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저도. 사람 보는 눈이 낮아졌습니까? 주변인을 보는 예전에 비해서?
저도 네,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거. 예전에는 저는 사실 다 좋게 보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로 장점을 보고 단점이 있어도 장점을 허신 다 보고 이러려고. 그러니까 원래 성향이 그랬던 성향인데 지금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옛날보다. 사람이 비관적이 됐죠. 네. 결론이 다 이제 막 나이 먹으면 아니야 비관적 아니야. 손절할 사람 다 손절했다 뭐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이제 뭐 건강도 문제지만 정신적으로도 이게 약간 이게 저번에 저희 성격 얘기할 때 했지만 낙천성 이런 게 좀 줄어드니까. 그건 맞아요. 왜냐면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낙천성을 갖고 유지하고 살기 너무 어려워, 솔직히. 맞아. 어려워. 캐파도 떨어지고. 그러기 어렵지. 이 윤석열 탄핵 때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그런 게 이 절망에 빠진다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왜 절망에 빠지냐면 윤석열이 문제가 아니고 저런 사람이 됐는데 저런 사람을 못 걸렀고 아직도 저 사람을 좋아하는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되게 절망적이야. 아니 근데 그건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어쨌든 반대 세력이 있어야 돼. 이거 만약에 뭐 그게 없으면은 오히려 더 위험해요. 내가 보기에는. 아니 반대 세력이 있는데 반대 세력이 계엄을 하진 않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계엄하면 안 되지. 그거는 유럽 사회에서도 히틀러에 대해서는 평가를 안 하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확실하게 있죠. 그러니까 히틀러도 그만의 사연이 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어쨌든 계엄은 우리가 이제 그걸 탄핵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쪽을 아직도 막 따라다니고 막 서포트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면 어디나 그런 보이스는 어느 정도 있는 게 있어야지 건강한 것 같아요. 오히려 나는 그런 사람을 오히려 비난하고 저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게 더 위험해. 정치적 얘기를 계속해서 그럼 미안한데 그 보수당이 예전에 저희 진보당 통합 진보당이라는 당이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 흔히 말하면 두사파 걔네 당을 없앴어요. 네, 거기에 없앴죠. 그거 자체가 사실 되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방금 양들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세력들이 다 골고루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때 그런 걸 없앤 게 지금 더 보수가 된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지금 이제 그런 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또 정치적으로 돌아서 좀 죄송한데 윤석열이 했던 중에 제일 열받는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은 독립기념관 단장에 친일파를 안 치는 그런 정책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누구를 안 치냐면은 고문 제일 잘하는 사람을 안 치는 그런 케이스예요. 지금 그런 게 진짜 많아. 그건 굉장히 문제가 많고 문제가 많은데 문제가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나라가 그렇게 됐어요. 진짜 실제로 우리나라 그런 문제가 물론 뭐 미국도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너무 절망적입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런 생각하면. 네. 얼른 너무 절망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 시키지 마세요 이제. 저 지금 정치병이네 정치병. 네.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지금 있다 보면 그런 상황이야. TV만 틀면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지금 카페에 가면 전 국민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럴 거면 다 같이 앉아있지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주제를 또 일반적인 주제를 이제 좀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주변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럼 이성을 보는 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이성을 보는 눈에 대해서 딱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슬픈가요? 생각 안 하는 거야 이제 생각 안 하는 겁니까? 일단 무조건 아니 왜냐면 누구 많이 변했을 거잖아요. 근데 사람을 물론 바뀌었겠죠? 바뀌었는데 20대 30대 지금 또 완전 바뀌었겠지. 그러니까. 20대 다르고 20대 후반 다르고 30대 초반 다르고 30대 후반 다르는데 뭐라 그래야 되지? 이제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나이잖아. 40대가 되면. 그러다 보니까 삶에서 이성이 가지는 무게 중심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건 맞잖아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성을 바라보는 눈이 어떻지? 난 저런 사람을 좋아하지에 대해서 물론 각 잡고 생각하면 생각이 많이 바뀌었겠지만 각 잡고 생각을 해보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쵸. 아니 그 말이 맞아요. 관심 자체가 줄지. 슬픕니다. 네. 근데 제가 정치병자로서 또 얘기를 하자면 또 하려고 정치. 왜냐면 이성과 관련된 얘기입니까? 정치병자로서. 되게 관련돼서. 왜냐면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문제 중에서 되게 큰 문제가 지금 남자 여자 20, 30대 남성 여성이 지금 갈라치기 하는 상황이 그래 맞아. 그 엄청난 세대 차이처럼 느껴져. 이번에 촛불 집회도 20, 30대 여자들이 다 많이 나갔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거의 안 나왔대요.
지금 이것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성을 보는 눈이 우리나라 지금 제가 봤을 때 어떠냐면 그런 게 아니고 옛날 같은 기준이 아니고 예를 들면 1번을 찍었냐 2번을 찍었냐 이런 걸로 지금 되게 심해지고 있어요 진짜 지금. 근데 그게 하여튼 되게 사회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거는. 근데 하여튼 이해는 가는데.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갈라졌다는 얘기인가요? 이제 20대 그러니까 남자 여자들이 남자 여자가 이제 이념적으로 완전 갈라졌어요 지금. 되게 심각한. 20대 남자들은 보수화되고 네. 20대 여자들은 예전에는 이제 젊은 연령층은 주로 이제 진보 쪽이었고 연세 드신 분들 보수였는데 지금은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젊은 남성들의 보수화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아. 예. 그게 이제 페미니즘 관련된 건데 하여튼 뭐 그게 지금 주제랑 딱 맞잖아요. 이성을 보는 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근데 우리도 어렸을 때 20대 때 그 이성을 바라보는 기준에 정치색이 있었나? 저는 아예 없었어요. 제로. 저는 정치 병자만 싫어했습니다. 어떻게? 읍스. 저는 아예 소개팅 나와서 막 그러면은 그런 분도 네. 있었어. 근데 이건 약간 주제가 다른 주제인데 왜냐면 20대 남성들의 좌절감이 되게 크거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왜냐면 더 힘들어. 미국 안에서도 점점 이제 젊은 남성들이 예전에는 좀 더 살기 편한 시대였는데 요즘에는 점점 경쟁력도 떨어지고 예를 들면 대학 가는 것도 이제 20대 미국에서 마찬가지예요. 20대 여성들이 훨씬 더 대학 가는 확률도 높고 이 어떤 앉아서 공부하고 이런 거 자체가 이제 젊은 남성이 성공하기 힘든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여성한테도 유리한데 근데 사회는 아직도 이제 여성의 권위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굉장히 마지널라이즈 된다고 그러는데 20대 남성들이 그래서 좌절감이 많고 그래가지고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이제 또 다른 주제인 것 같고. 네네네. 이성을 보는 눈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성급한 일반의 오류는 아니지만 10대, 20대 때는 외모를 더 많이 봤고 그렇죠? 가면 갈수록 어떤 이제 서로 공감하는 아니면 장기적으로 이 사람이랑 살 수 있다 없다 그 공감에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인정이 있을 거고 아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인정 플러스 뭐 이렇게 나를 바라보는 뭐 사랑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외향보다는 내면의 중요성이 더 커지지 않았을까? 만약에 제가 지금 이성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면은 외모보다는 그런 공감을 훨씬 더 높게 치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변화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전 예전에 이거 생각 한번 해봤는데 직업을 보는 관점도 계속 바뀌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네네. 그게 어떤 이성을 보는 관점은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 20대 때는 약간 이미지가 중요하잖아. 이미지 어떤 뭐 예쁘고 잘생기고 멋있고 막 뭔가 좀 있어 보이고 막 이런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업도 마찬가지로 뭔가 좀 이 멋있는 직업인 것 같아. 뭐 잘 알지 못하면서 그런 이미지를 보고 많이 환상을 쫓고 뭐 이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고 30대가 되면서 이제 좀 더 나랑 잘 맞는 사람을 찾게 되잖아요. 사람도 나랑 잘 맞는 사람이 누군가. 직업도 맞아요. 이제 나랑 좀 잘 맞는 직업이 뭔가 이런 뭐 그냥 겉으로 보이는 이런 거 말고 뭐 그런 거를 이제 좀 그렇게 변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더 넘어가면 이제 약간 이제 웃긴 얘기지만 뭐 40대 이렇게 넘어가면은 뭔가 좀 안정적인 것도 추구하게 되고 뭔가 그런 면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나랑 오래 절 잘 갈 수 있는 뭐 이런 직업 뭐 이런 사람 뭐 이런 것도 보는 것 같고 공통점이 꽤 많이 있네요. 말씀하신 거 듣고 보니까. 비극은 근데 이미 그거 다 겪고 나서 다 뒤늦게 아는 게 문제잖아요. 아하. 찔렸다. 회의주의자. 아니, 그래서 요즘에 그 트렁크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트렁크라는 드라마 혹시 트렁크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못 봤습니다. 공유랑 서현진 나와. 네, 그게 내용이 그런 게 있어. 저도 자세히는 뭐 모르지만 그게 100세 시대인데 그러니까 결혼을 한 번 해서 이 사람이랑 계속 살 거냐 하면서 이제 그 결혼 서비스란 말이야, 그게. 계약 결혼? 네, 계약 결혼 막 이런 그 되게 드라마가 되게 앞서간 그러니까 플롯 자체가 되게 앞서간 맞아요. 굉장히 재밌다. 파격적이고 앞서간 플롯이라는 재밌어. 생각이 들었어요. 뭐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앞서간 소재가 흥미로운 것 같아가 되게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런 느낌. 변화하는 저도 공감합니다. 네, 저도 공감합니다. 위험하게 만들지 마세요. 만들지 마세요. 네. 변화하는 사회를 이제 반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왜냐면 방금 서고만 얘기한 게 그거잖아. 나중에 깨닫게 되는데, 왜냐면 젊었을 때 선택을 하지만 나중에 깨닫게 된다 하는데. 배우자를 결정하는 나이가 너무 어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건 다 지나고 나서 깨닫는 겁니다, 원래 다. 이게 비극이에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 전에 깨달으려면 다시 그거 해야 돼. 요즘 그 소설처럼 회귀해야 돼, 회귀. 인생 2회차. 2회차 그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기가 좋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다들 후회가 남는 거지. 다 겪고 나야 깨닫는 거라는 거 오늘 얘기한 걸 다 관통하는 거네요. 정치도 맞아요. 그렇고. 맞아요. 맞아. 그게 다 인생이다. 윤석열은 겪고 봐야 아닌데, 깨닫는 겁니다. 윤석열은 아닌데, 왕따는 이제 안고도 아는데. 정확하게 아닌 건 아닌 거야. 그건 비극이야. 콜. 국민의 반응 찍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그분들은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네. 겪고 나서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분들은. 투표. 당장 선거 잘해야 돼요. 네. 잘합시다. 그렇습니다. 예, 뭐 상황인 만큼 정치 얘기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네요, 오늘 그죠? 그럼요. 오늘은 뭐 그런 걸로. 제 정치 이해하실 거예요. 모두가 지금. 그럼요. 입을 틀어막지 마세요, 양들은. 언론의 자유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네네. 맞습니다. 내가 입을 틀어막진 않았잖아. 입을 틀어막지 마세요. 네. 저는 입을 틀어막는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한 말 못하는 사회가 제일 싫어. 난 진짜 언론 통신의 자유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 우리 양들은 또 저항의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팟캐스트 할 때는 또 저는 리더로서 약간 주제가 딴 데를 하려면 항상 막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좀 일관성 있어야 되는 MC의 역할. 네. 밸런스. 제가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네. 근데 진짜 저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할 말을 할 수 있는 사회. 그럼요. 지금 한국에서 퍼스트레이디 개봉했죠. 그거 어떻게 봐야 되지? 보고 싶은데. 그거요? OTT에는 없죠, 아직.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 뭐 개봉관도 뭐 찾기 힘들다고 막 그런 얘기. 개봉관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왠지 느낌적으로. 그죠. 느낌상. 내불쇼 그 최욱이 대관 한다고 했는데 아무튼 그거는 좀 굉장히 관심이 가는 작품입니다.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생각만 해도. 아무튼 뭐 그래도. 네. 아이콘 알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회는 사람 보는 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뭐 정치인을 보는 눈, 뭐 주변인을 보는 눈, 이성을 보는 눈 이런 얘기를 이제 했지만 결론은 그래서 지나봐야지 깨닫고 이제 깨달았으면 이제 앞으로 잘해야 되겠죠. 네, 그런 얘기를 했고 맞습니다. 상황인 만큼 정치 얘기를 안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에피소드는 마지막으로 할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여기서 접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추님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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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건만님 웰컴백. 바이바이. 감사합니다.